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최근 유시민 작가님이 지식인 초대석에서 하신 말씀들이 제가 현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원본 영상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넣어두었으니까 챙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시민 작가님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황혼기를 나답게 설계하고 행복한 여생을 만들기 시작하는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관계와 자존감. 진짜 친구, 진짜 나를 찾는 시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는 지나치게 잘해주지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게서 더 이상 이득을 볼 게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함께 일해야 하는 관계이거나 어떤 그룹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얼굴을 보면서 만나야 하는 관계라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만의 장점이나 내가 배우고 싶은 부분 등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요. 이와 대조적으로 어릴 적 친구들과의 관계는 참 다릅니다. 학창시절 서로 얻고 잃을 것을 따지지 않고 그저 즐겁게 어울렸던 순수한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달라져도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는 계산 없는 따뜻함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서로의 사회적 지위나 성취를 따지지 않고 그저 너라서 좋은 그 관계야말로 진짜 친구의 증거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인연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지요.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는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친구와의 인연이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자존감을 지키며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황혼기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챕터 2. 세상을 대하는 태도, 혐오 대신 긍정의 시선. 요즘 세상은 혐오와 악플이 넘쳐납니다. 유시민 작가님은 그런 사람들은 결코 다수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며 타인의 악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낼 뿐 나와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악플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적했습니다. 악플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악플을 다는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드러낼 뿐이고 당하는 사람의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말 한마디, 특히 가족이나 이웃의 무심한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세상과 타인을 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은 밝음과 어둠, 좋음과 나쁨, 길고 짧음 등의 양면성을 갖고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라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일 처리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고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결과물은 언제나 틀림이 없고 마감 기한도 항상 맞추었다면 그 사람은 신중함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어느 쪽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마음이 무겁다면, 기분이 상한다면 곧바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마세요. 3초룰이란 걸 적용해 보세요. 그 순간 욱하고 올라오는 것을 잠시 3초만 참으며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지 생각한 다음 반응을 하시면 후회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또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나 혼자 조용한 시간에 종이에 써 내려가면 생각이 정리되면서 감정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내가 좋아하고 내게 지지적인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동네 친구와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오늘도 감사하다는 짧은 문장을 일기에 쓰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말을 자연스레 흘려보내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혐오나 부정 대신에 긍정적인 시선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황혼기를 더욱 평온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챕터 3. 끊임없는 배움과 자기 성찰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유 작가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윈의 적자생존을 흔히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로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의미는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확고하게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도 강조합니다. 지식 앞에 겸손하라. 호기심을 유지하고 질문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확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배움과 성찰이 더욱 중요할까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자기 신념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오랜 경험은 지혜의 원천이지만 때로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강한 분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지요. 끊임없이 배우면 세상은 늘 변하고 있고 내 생각도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세대와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지요. 둘째, 두뇌와 감정의 유연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경직됩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낯선 기술을 익히고 다른 관점을 접하는 일은 뇌의 신경회로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최고의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의미를 현재와 미래에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성취만을 되돌아보며 사는 삶은 쉽게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배움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새로운 취미, 언어, 기술을 배우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설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사람은 좋은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오늘의 작은 성취를 통해서 나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자신감이야말로 여생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하루 10분 독서, 새로운 요리법 도전, 손주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일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자기 성찰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유연하게 만들어 나를 계속 성장시키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어진 환경과 나의 사정에 맞추어 나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도 배움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젊음의 비결이 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자아라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으로 현재의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일상이 바로 그것이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설계해가는 것이 곧 자아 형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챕터 4. 지금 이 순간의 행복작은 일상에서 찾는 기쁨. 유시민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과거를 굳이 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후회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훌륭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괜찮았고 엄청 행복하진 않았지만 살만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피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려 노력합니다. 이 메시지는 어르신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아이 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나는 그때의 나였을 뿐이고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되어 더욱 지혜로워진 현재의 나입니다. 오히려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과거의 그 시점에 머물러서 성장과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머무를수록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일상의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1. 하루 한번 마음 체크를 해보세요. 아침이나 저녁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짧은 시간이 하루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2. 작은 선택을 존중해보세요. 산책을 할지, 차를 마실지, 잠깐 낮잠을 잘지 등등 어떤 선택이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크고 대단한 결정이 아니어도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감이 커집니다. 3. 괜찮았어 라고 말하기.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여보세요. 그래도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괜찮았어.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이고 지금의 나는 더 나아진 나야. 그러니 부끄러워할 필요도 자책할 이유도 없어.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성공과 실패, 기쁨과 좌절과 슬픔,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회고하며 통합하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에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유 작가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일상에서 느낄 수 있다. 별로 기대하지 않고 들어간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때, 아, 내가 이 집을 잘 골랐구나라고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 맞습니다. 책을 읽다가 나의 마음에 와닿은 한 문장. 산책 중에 가을 햇살을 온몸으로 느낀 그 순간에서 행복은 피어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동네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제철 과일을 고르는 것이 가장 큰 낙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듯 보이지만 지금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순간이야말로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챕터 5. 나답게 사는 법,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유 작가님은 자유론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설계한 삶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가장 적합하다. 그것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거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길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보내고 누군가는 도시에서 컴퓨터로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길이 더 옳다거나 더 가치 있다, 더 멋진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정답은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스스로 살아갈 때 의미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나에게 알맞은 삶은 오직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친구도 세상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지켜가는 것이 곧 내 삶의 의미를 채워넣는 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하고 만족하는 그 길이 바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값진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오늘 하루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빛나는 황혼길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